우리가 리소스 서버에게 액세스 토큰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전달받을 때 뭔가 좀 깔끔하게 전달받은 건 아니었고, 자, 주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소가 표시가 되죠. 그걸 제가 이렇게 옮겨와 볼게요. 코드로 옮겨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샵이 되어 있는데, 샵은 이제 북마크 또는 해시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정보들을 추가해 갖고 우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 중에서 그 정보 덩어리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여기 있는 액세스 토큰이다. 그럼 우리가 요 액세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딱 그 밸류에 해당되는 저 값을 딱 추출할 수 있으면 저 값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API로 호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state라고 되어 있는 값 보이시죠? state. 이 state라고 하는 값은 요 위에서 이것과 같은 값이에요. 여기 있는 state 값과 이 밑에 있는 state 값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아야 돼요. state는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 서버에게 이렇게 그 액세스 토큰을 요청하는 링크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 서버로 갔다가, 그리고 페이스 서버가 우리한테 액세스 토큰을 준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때에 내가 요청한 게 온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액세스 토큰을 줬는데 이게 내가 요청한 건지, 아니면 누가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준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state라고 하는 값을 보내면 응답하는 리소스 서버는 state 값을 똑같이 돌려주게 약속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요청할 때의 state 값과 응답받은 state 값이 다르면 뭔가 이상한 거죠. 예, 누군가 중간에 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안과 관련된 건데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실제로 우리는 SDK를 쓰고 SDK가 이런 거 알아서 해줘요.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expire in이라고 돼 있죠. 요건 이제 우리 액세스 토큰의 수명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액세스 토큰은 저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무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reauthorize require in. 저도 몰라요. 예,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데이터 액세스 expire time. 이것도 몰라요. 예,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알면 되죠. 자, 요 정도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걸 먼저 설명드려야겠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페이지는 뭐를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액세스 토큰을 얻어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얻어낸 액세스 토큰을 통해서 페이스북 서버에 접속해서 API를 통해서 페이스북 서버에 접속해서 현재 로그인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이름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기다가 표시할 겁니다. 근데 그거 되게 시시한 예제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상상해 주세요. 예. 복잡하게 하면 우리 넋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플한 걸 하지만, 예,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액세스 토큰을 얻는다. 두 번째 액세스 토큰으로 페이스북 API에 접속해서 현재 사용자의 이름을 가져와서 여기에 표시하겠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목표를 이루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해나가야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그 URL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주소 있잖아요. 저 주소에서 우리가 액세스 토큰 값만을 추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요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이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현재 웹페이지의 주소를 알아내는 API가 location href입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콘솔 키세요. 오른쪽 클릭해서 크롬에서 검사를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가 튀어나오는데 거기에서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행하는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행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location href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현재 우리가 열어놓은 웹페이지의 주소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소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정보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서 누가 필요해요? 우리는 요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액세스 토큰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능 중에 매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매치. 이 매치는 어떤 문자열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와 매칭되는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괄호에다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액세스 토큰의 값을 가져오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액세스 토큰의 값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수업 본질 아니죠.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아, 액세스 토큰의 밸류를 저 사람이 추출하려고 하는구나. 딱 그 정도면 건전한 거예요. 제가 하는 코드를 다 꼼꼼히 아시려고 하면은 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뭐를 해야 되냐면 액세스 토큰 값을 추출하려면 여기 있는 요 값 중에 여기 end로 끝나는 요게 나오기 전까지 여기 equal에서 ampersand 사이에 있는 값을 추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다가 부정 and 이렇게 하면은 and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나? 제가 좀 컨닝 좀 할게요. 이거 제가 짠 건 맞아요. 제가 짠 건데 자, 이렇게 하면은 돼요. 자, 엔터 쳐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막 나오는데 요거 대괄호로 시작하니까 배열이란 거 알 수 있고요. 클릭해 보니까 이 배열의 첫 번째 값은 요건데 두 번째 값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액세스 토큰 값이 두 번째 값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예,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전 여기다가 끝에다가 이게 배열, 이만큼이 배열이니까 1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액세스 토큰 값을 추출할 수 있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 실제로는 SDK를 쓰면 다 알아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에 그 한국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바스크립트 이해 못하는 거 심란해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 성격이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 되게 초조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망쳐요, 저는.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 코드만 있으면 액세스 토큰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제가 카피해서 요건 이제 필요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할게요. 이렇게 액세스 토큰 스트링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 뒤에 요거 있었던 거 저 없앴어요. 너무 기니까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ATR로 바꿨어요. 밑에 있는 건 코드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카피하기 쉽게. 자, 피곤한 분들은 요거 카피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짜놓은 코드. 예. 실습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아무도 카피를 안 하시고 다 타이핑을 하시네요. 예. 너무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지치지 마세요. 우리 5시간짜리 수업이니까. 자, 그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에 요 ATR이란 값을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앞에 요거는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액세스 토큰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ATR의 값을 콘솔 화면에 제가 출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URL에 보면 액세스 토큰 값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하면 여기에 콘솔 창에 뭐가 뜨는지 봅시다. 이렇게 값이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다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fbrow.html로 접속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널이 나와요. 그렇죠? 즉 액세스 토큰 값이 있을 때는 결과가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깔끔하게 이 웹페이지로 들어왔을 때는 결과가 널이에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널은 폴스와 등가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널은 폴스로 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ATR의 값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이거는 따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자, 만약에 ATR의 값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라는 코드를 이제 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코드는 이거죠. 만약 ATR 이렇게 하면 요건 무슨 뜻이에요? ATR의 값이 있다면 값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걸 참으로 치거든요. 그럼 저게 이제 값이 있다면 여기 있는 게 실행될 거고요. 그러면 else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여기에 있는 값이 false거나 false에 준하는 거면 else가 걸리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false는 null 또는 undefined와 등가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값이 없다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값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값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액세스 토큰을 추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저는 콘솔 로그로 액세스 토큰의 값이 뭐냐를 화면에 찍어줄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널이 뜨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클릭하면은 페이스북에게 다시 인증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페이스북이 저한테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서 리다이렉트 해갖고 일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의 URL이 바뀌죠. 자, 클릭하니까 URL이 바뀌었고 액세스 토큰 값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액세스 토큰 값을 가졌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페이스북의 API 서버에 접속해서 이 사용자의 이름을 알아내야죠. 그걸 하려면 검색을 해봐야 돼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검색 같이 해봅시다. 페이스북 유저 API 또는 그래프 API라고 할까요? 페이스북의 API는 그래프 API라는 브랜드명이 있어요. 자, 그래프라는 거 여러분들 막 도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옛날에 수학자 오일러가 창안한 그 연결성에 대한 그런 이론들, 그래프 이론, 거기서 온 거죠. 전 처음에 왜 이름 그래프지? 페이스북 API 처음 나왔을 때 그래프는 도표인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연결성, 자기 소셜 네트워크니까 그래서 그래프라는 말을 쓴 거고 이건 의미 없어요. 그냥 브랜드 명이에요. 자, 그래프 API라고 나오는 부분을 클릭해서 가보면 페이스북의 여러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왔어요. 핑. 페이스북의 API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직접 HTTP를 통해 통신할 때는 슬래시 앞에는 페이스북의 그 graph.facebook.com 슬래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페이스북 API의 버전을 적고 슬래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사용자의 페이스북 상에서의 아이디를 적으면 페이스북이 알려줄 겁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7.0.0.1이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바 같은 컴퓨터 언어에서 디스가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페이스북도 나 자신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미예요. 미.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어떤 번호가 아니라 미라고 적어주면 그 액세스 토큰을 발급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HTTP는 이렇게 하시고 PHP를 쓸 때는 이런 API를 쓰시면 되고 왜 PHP가 훨씬 어려워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따가 우리가 볼 거고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하고 CUR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것저것 실험해 보고 싶으면 그래프 API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실험해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앱을 지정해서 그 앱의 토큰을 여기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액세스 토큰을. 근데 우리는 토큰을 우리 알잖아요. 자기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카피해서 자, 일단 보세요. 토큰 받아낸 거 있잖아요. 우리 알아낸 거. 요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이 토큰을 이용해서 페이스북 API에 접속을 하는 걸 우리한테 시뮬레이션 해주는 도구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 person i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저걸 제가 me라고 하면 요걸 제가 me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제가 지금 입력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출 한번 해볼게요. 클릭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의 페이스북상의 아이디는 24로 시작하고 이 사용자의 이름은 김고은이다. 이거 제 실명 아니에요. 차명이에요.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해보세요.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요거 요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장난감 다루듯이. 왜냐 우리가 개발 환경에서 직접 이런 걸 테스트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에뮬레이터라고도 하고 시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그 아이디를 적어주면 될 거고요. 예. 근데 제 느낌상 제가 페이스북 API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다뤄보니까 페이스북이 워낙에 견제를 많이 받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옛날엔 됐다가 지금은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페이스북을 쓰는 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필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드레스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제 주소가 나오진 않겠지만 뭐가 있을까? 젠더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제출을 해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정보들이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없는 거는 제가 입력하지 않았거나 페이스북이 그걸 허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더 많은 권한을 사용자에게 요청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까다로워요.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동작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끄고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다 얻었거든요. 이 밑에 보시면 코드 받기가 있어요. 코드 받기. 있어요? 저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별로 코드를 줘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CURL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저 CURL은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가 어떤 주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인데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주소가 필요해요. 자, CURL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주소를 카피하셔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핑. 예. 자, 그럼 그 중에서 우리 필요 없어요. CURL은. 이거 쓸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페이스북에 어떤 정보를 요청할 때는 페이스북 API를 이용할 때는 graph.facebook.com이라는 주소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페이스북 API의 버전을 적고 왜냐하면 페이스북 API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person ID를 적는데 저는 이 액세스 토큰의 주인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me라고 적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물음표하고 액세스 토큰의 값을 주면 페이스북은 저 액세스 토큰 값을 보고 이런 액세스 토큰이 정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고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요거 우리 제일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쵸, URL을 브라우저에 쳐보는 거예요. 해볼까요? 가장 무식한 방법. 무식하다고 하면 안 되지. 가장 적절한 적정 방법. 자, URL을 여기다가 딱 치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한글이 깨지는 건 뭐 이건 인코딩 문제니까 무시하시고요. 여기 이름이 잘 나왔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손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하는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이걸 추출해 봅시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AJAX거든요. AJAX. AJAX를 쓸 건데 AJAX. 자, AJAX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AJAX가 뭔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제 얘기 다 듣고 나면 이해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최신 방법을 사용해서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패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치는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참 보세요. 자, AJAX라는 말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다가 패치는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괄호 열고 이 괄호 안에다가 저 주소를 넣는 거예요. 자, 지금 개념이 낯선 분들은 실습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말에. 자, 패치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넣으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오니까 너무 불편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제가 뭐 했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거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패치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주소를 탁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괄호 끝에 괄호 보이죠? 여기 너무 기니까 그냥 엔터를 쳐버리세요. 그 줄바꿈을 하고요. .then 이라고 하고 이 then에다가 펑션 함수를 주고 이 함수에다가 뭐라고 할까? 이름을 밑에서 뭐라고 했죠? row RAW row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타이핑 하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웹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해 갖고 정보를 가져오는 건 그건 수동이잖아요. 근데 저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API 서버에 접속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지금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API 중에 패치라고 하는 API를 쓰는데 이 API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웹브라우저는 패치를 만나면 이 패치의 괄호 안에 있는 주소에 조용히 사용자 몰래 접속해요. 그러면 저 서버가 응답해 주겠죠. 그럼 그 응답이 끝나면 이 the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공급해 준 저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그리고 저 함수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어떤 값을 주는데 그 값을 우리가 잘 가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버에 접속해서 가져온 정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텍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미지 같은 바이너리일 수도 있고 또 제이슨과 같은 어떤 특정한 표준한 그 표준일 수도 있겠죠. XML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기 쉽도록 가공해주는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하는 한국말을 이해하시면 되지 이 코드를 이해 못한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자, raw.json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제이슨 코드로 바뀌어요. 그걸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실험 하나 한번 해볼 게 있어서.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세요. 이거 프라미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제이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프라미스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냥 리턴 하시면 돼요. 이거 사용 설명서에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알려고 하지 마시고 리턴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사용 설명서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then을 하고 이 then에다가 또 함수를 또 넣어줘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result라고 해볼게요. 결과니까. 그리고 이걸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result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면 뭐가 될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핑. 자, 실행해 봅니다. 실행하면 여기 뭐가 뜨는지 볼게요. 짠. 이게 뭐예요? 중괄호는 뭐예요? 객체잖아요. 그쵸? 객체면 우리가 핸들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자, 제가 얘가 객체라면 점 name을 통해서 이름을 가져올 수 있고 얘가 객체라면 점 id를 통해서 페이스북 상에서의 식별자를 가져올 수 있다. 리로드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액세스 토큰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획득했어요. 대박 사건이죠. SDK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퓨어한 자바스크립트로. 라이브러리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페이스북 API에 인증을 해서 그 사용자 대신에 API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화면에 출력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면 되겠죠. 또는 여러분이 자기의 현실의 어떤 문제와 지금 우리가 배운 이 개념을 연결시키는 건 이제 여러분들 몫으로 남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여기를 요 앞에다가 인사를 해야죠. Welcome 이고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이잖아요. 저거를 로그 아웃 페이스북 이렇게 바꾸면 이제 훨씬 더 그럴듯해지겠죠. 예, 해보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요 앞에다가 웰컴을 여기다가 찍고 싶어요. 그럼 그냥 찍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기다가 우리가 일종의 플레이스홀더 자, 보면 알아요. 자, 웰컴 이렇게 div 태그를 만들고 id가 웰컴인 태그의 값으로 여기다가 제가 뭘 하고 싶다? 웰컴 김고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요걸 하세요. id는 welcome이라고 하는 div 태그를 먼저 만드시고 자, 여기서 이 문서에서 다큐먼트 query selector 샵 웰컴. 자, 샵 웰컴은 CSS에서 id 값이 웰컴인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최신 자바스크립트에는 query selector라고 하는 API가 추가됐는데 쟤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CSS 선택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태그를 가져올 수 있어요. 뭐가 됐건 간에 제 말의 핵심은 이 코드를 실행하면 id 값이 웰컴인 태그가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태그에 inner HTML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웰컴, 컴마, 더하기 하고 이 끝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실행 됐죠? 뭐야 이거? 아, 제가 아이디를 했네요. 네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저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고도한다면 로그인은 이미 했잖아요. 그럼 로그인 with 페이스북을 로그아웃 with 페이스북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링크도 로그아웃에 해당되는 링크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예. 자, 실습 제가 코드를 보여드려야겠죠. 자,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하고 좀 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등록, 아이고, 꺼져 있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리소스 서버한테 등록하는 과정을 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을 알아냈고 리소스 서버는 리다이렉트 URL을 알아냈어요. 양자가 같은 정보를 갖게 됐다. 그리고 리소스 오너가 우리 서버에 접속했을 때 우리는 리소스 오너에게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저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1번인데요. 예? 저는 당신이 리소스 서버에게 가서 저한테
그 승인을 받아서 액세스 토큰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링크를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그럼 사용자가 그 링크를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사용자는 자기도 모르게 리소스 서버로 가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누구누구가 액세스 토큰을 원하네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그 액세스 토큰 값을 예를 들면 3번을 만들고 유저 아이디 4번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았다라는 걸 기록한 다음에 액세스 토큰 3번을 리소스 오너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로 다시 리다이렉션 한 거예요. 그러면 리소스 오너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 안에 우리가 짠 코드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액세스 토큰을 추출하고 그렇게 추출한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는 뭘 할 수 있게 돼요? 리소스 서버의 API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구현해 봤어요. 오늘 처음 하셨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이게 굉장히 심플한 과정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OOC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강조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보안은 뚫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어떤 보안적인 고려 또는 사용자 편의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SDK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걸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복습이 좀 되겠죠?